당뇨병 인구 1000만 시대. 성인 7명 중 1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 당뇨병은 병 자체도 문제지만 합병증이 더 무서운 질환으로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당뇨 망막병증이 있다. 당뇨병으로 인해 말초혈관이 손상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녹내장, 황반 변성과 함께 3대 실명 질환으로 꼽힌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시력 손상은 물론 실명까지도 부르는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 두 눈 크게 뜨고 알아보자. 네, 당뇨병은 병 자체도 문제지만 합병증이 더 무서운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흔히 이제 당뇨발로 불리는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과 만성 신부전,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당뇨 망막병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당뇨병 환자라면 누구나 미리 예방해야 하는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안과 전문의 문종원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흔히 이제 3대 실명 질환 하면은 이 녹내장과 황반 변성,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당뇨 망막병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당뇨병 환자분이라면은 이 병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당뇨 망막병증에 알아보기에 앞서서 망막이 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망막이란 눈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얇은 신경막으로 카메라에 비유하면은 필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 속으로 들어온 빛을 인지하여 그 신호를 뇌로 전달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눈 속 사진인데요. 중간에 노란 시신경과 여러 가닥의 빨간 망막 혈관들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망막이라고 하며 그중 중심부는 황반이라고 따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반은 중심 시력의 약 9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이러한 망막이 당뇨병에 의한 고혈당으로 손상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당뇨병에 의한 만성적인 고혈당은 모세혈관을 손상시키고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망막은 적절한 영양분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뇨 망막병증은 25세 이상에서 시력 손상을 초래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실명까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크게 신생혈관의 유무에 따라서 증식성과 비증식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망막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라도 영양분을 공급해달라는 이상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한 신호들로 인하여서 새로 생긴 이렇게 꼬불꼬불한 새로 생긴 혈관들을 신생혈관이라고 합니다. 뭔가 새로 생겼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고 결함이 많은 혈관이기 때문에 쉽게 터지고 출혈을 일으켜서 급격한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혈관의 유무가 당뇨 망막병증 치료 방법 결정에 아주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뇨 망막병증으로 이 망막 중심에 있는 이게 황반이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황반의 시력의 95%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곳인데 아니 이게 진행이 되면 과장님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때문에 황반이 붓는 것을 당뇨 황반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는 손상된 혈관 틈으로 혈장 성분이 누출되어 생기는 것으로 시세포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시력 저하가 유발되기 때문에 신생혈관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소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당뇨 망막병증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10명 중 한두 명은 앓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당뇨 망막병증 환자 10명 중 약 3명은 시력을 위협하는 심한 당뇨 망막병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당뇨병 환자 10명 가운데 한두 명이 이 네. 당뇨 망막병증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당뇨병 환자들은 누구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네. 이 질환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야, 왜? 안과 갔다 왔나? 아니. 뭐? 왜? 아니 괜히 안과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노? 어? 코로나 종식되면 종식되고 나면 그때 안과 가서 검사 받을게. 자기야, 왜? 안과 안 간 지 오래됐잖아. 코로나 터죽 한 번도 안 갔다 아이가? 자기는 당뇨가 있어가지고 안과 검진은 1년에 한 번은 꼭 받아야 된다고. 그래 오빠. 오빠는 거기다가 당뇨 앓은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당뇨병을 오래 앓은 사람은 당뇨 망막병증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다. 안저 검사는 필수라고. 필수. 아이고 뭐 참. 아침부터 그 여자 둘이서 그 잔소리 억수로 하네 참나. 혈당 관리만 잘하면은 그 뭐야 당뇨 망막병증 안 걸려요. 자기야, 혈당 검사 수치만 믿으면 안 된다. 합병증 검사도 받아야 된다고. 에이 참나 내 몸은 내가 잘 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지금 괜히 이 시국에 그 검사 받으러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나 몰라. 알아서 해라. 진짜 운동도 한 번 안 하고 정말. 아휴, 난 모르겠다 뭐. 자기 몸 자기 알아서 해야지. 왜 하겠노? 검머리가 퍽벌이 될 때까지 자기 앞에 꼭 붙어 있을게. 순간 소름 끼쳤어. 나 그 말이 제일 깜짝이야. 무섭다 진짜. 뭐? 와 잠깐만. 왜? 이것 보세요. 왜? 예? 아니 내랑 백년혈하기 싫나?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그 질문이라고 하냐고. 그러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다. 내 진짜 자다가 꿈이 나타날까 봐 무서워요. 끔찍하다. 와,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끔찍하다니. 좋다. 그럼 나도 인생 2막 나도 그래 8살 연하랑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나도. 그땐 정말 반가운 소리다. 자기가 지금까지 나하고 살면서 제일 좋은 소리를 한 거야. 그 여자 참 누군지 몰라도 버겁다. 어쩌려고하나. 언니 그럴 여자가 없겠죠. 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정말. 제발 누군지 몰라도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만들고 만다 내가 꼭. 그 여자도 안 됐고 또 언니랑 오빠를 계속 사는 언니도 안 됐고 결혼을 해서 6년 이상 살면 다들 이렇게 되는구나. 이 기회에 난 올해는 꼭 기필코 이 집을 나가고 말겠어. 네. 좀 나가라. 아니 잠깐만. 올해 아니요. 날짜 정합시다. 그러지 마세요. 말은 나 언니 주워 동생. 담을 수 없어요. 나 언니 동생. 동생. 어쨌든 약속했다. 8살 연하. 그래. 그래. 바이바이. 자기도 올해 안으로. 허락한 거다. 올해 안으로. 바이바이. 그래 허락한 올해 거다. 안으로. 없다 그런 여자가 오케이 없다. 알았어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당뇨 망막병증은 혈당 관리를 잘해도 걸릴 수 있다. 이 문제 쉽지가 않아요. 두 분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네, 문제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정답 X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과장님께서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한 고혈당으로 망막이 손상되는 질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인즉슨 결국 혈당 관리만 잘하면 당뇨 망막병증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예은 씨 말대로 혈당 관리를 잘하면 당뇨 망막병증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아예 안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당연히 나이가 또 젊은 만큼 오랫동안 또 당뇨병 때문에 고생을 할 테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O일 것 같아요. 누가 정답인가요? 누가 정답이에요? 네, 정답은 철원 씨가 맞췄습니다. 혈당 관리가 잘 되어도 당뇨병이 오래된 경우에는 당뇨망막병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의 유병률 및 심한 정도는 당뇨의 유병기간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형 당뇨의 경우 유병기간이 20년 이상 되면 거의 100%에서 당뇨망막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을 잘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당뇨망막병증의 발생을 최대한 늦출 수 있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력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혈당 관리를 잘하면 시력 약화를 최대한 좀 늦출 수 있다 그런 얘기였고 결국에는 당뇨병을 앓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뇨 망막병증에 노출될 확률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이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언니 우리 봄인데 옷 좀 사입을까요? 그러든지요.
관심이 없네. 냄새. 냄새야. 담배 냄새 입까지 온다. 손 좀 씻고 오나. 에이 오버하기는 참나. 응? 선미야, 그러니까 달짝지근한 믹스커피 한 잔 태워봐라. 응? 오빠가 며칠 전 화장실을 못 갔다. 아유, 오빠, 왜? 담배 피고 믹스 커피까지 마시면 그 입냄새는 어떻게 감당할 건데? 아, 언니, 오빠랑 왜 살아요? 이런 남자 살지 마, 진짜. 오버하기는 이 정도면 됐지 뭘. 담배 안 끝나. 담배 안 끝나 진짜. 자기야. 자기 당뇨가 있잖아. 당뇨 있는 사람이 자꾸 담배를 피면 어떡하는데. 빨리 끊어야지. 원래 새해 계획은 작심삼일 모르나? 오빠, 그러면 그 소식은 모르나? 뭐? 곧 담배값이 8,000원으로 오른다는 뭐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 그거 몰랐는가 봐. 아이고, 니도 모르는 갑지. 국무총리가 그런 얘기는 없다 안 하더나. 그러고 야, 담배값 8,000원이지 10,000원이지 올려봐라. 필 사람은 다 핀다. 나 진짜 금연 아파트로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진짜 안 되겠네 정말. 금연 아파트로 이사가도 필 거지롱. 아우 자기야 정말. 자기는 일반 환자하고는 틀리다. 당뇨가 있는 사람이다. 당뇨 모르나? 당뇨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나? 합병증이다. 근데 담배를 피면 되나 안 되나? 잘 알고 있지. 내가 잘 알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그럴 줄 알고 내가 조사를 해놨지. 조사를 했어? 그래, 이거 봐봐.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당뇨발이 있는데 심하면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목이나 무릎까지 절단해야 할 수도 있고, 당뇨 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과 함께 3대 실명 질환으로 꼽히는데 한 번의 망막이 손상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이 밖에도 심혈관 질환, 만성 신부전,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다. 와, 뭔데? 바삭하네, 바삭해. 바삭하지. 내 병인데 내가 알아야지. 참네 진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담배를 피나? 당뇨 망막병증으로 실명되면 어떡할래? 이 예쁜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살래? 뭔데? 뭔데 그 행동은? 아니 자기 예쁜 얼굴 안 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지. 그러면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 시력이 양쪽 다 2.0, 2.0이잖아. 인간 독수리야, 인간 독수리. 걱정 안 해도 돼. 당뇨 망막병증은 시력 좋은 거랑은 상관이 없거든. 당뇨가 있잖아.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에이, 또 모르는 소리 한다. 아니, 확률적으로 낫겠지. 시력이 좋으면은 당뇨 아니지, 당뇨란다. 그 뭐라고? 언니, 걱정을 하덜들 말아요. 언니가 용돈을 확 끊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담배를 확 끊는다 이거죠. 그렇지. 야! 담배값이 없으면 용돈이 생겨야 되니까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담배를 끊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까 해봐. 브라보. 진짜 둘 다 너무하네. 왜? 자기야. 왜? 나 잘못했다. 내가 담배 한갑 아니지, 반갑으로 줄일게. 그 이하로 줄일게. 그러니까 용돈 끊지 말아줄래? 줄여서는 성공 못하거든. 담배를 끊든지 취업을 하든지 둘 중에 선택해라. 내가 필살 애교를 보여줄게. 아니지, 용돈 끊는 거 싫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용돈 끊을 거다.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당뇨 망막병증은 시력이 좋으면은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미연 씨,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오. 제가 왜냐하면 전적으로 저를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 365와 함께한 지 어느덧 7년이거든요. 오. 가장 위험하다는 반의사입니다, 반의사. 왠지 당뇨 망막병증 또 시력이 뭔가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력이 좋다. 당뇨 망막병증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겠죠. 아니 철원 씨 목소리가 자신감은 굉장히 넘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의 반의사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듯이 당뇨 망막병증은 이 당뇨병이 걸린 기간과 연관이 깊지 시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당뇨병에 걸린 기간이 오래된다면 당뇨 망막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니죠. 누가 정답인가요?
역시 반의사가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문제 정답은 네. 예은 씨가 맞췄습니다. 아, 네. 당뇨 망막병증의 발병은 시력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시력이 좋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네. 시력이 나쁘다고 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당뇨 망막병증은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망막병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이 없다고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진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나는데 침침하게 보이고 흐리게 보이고 사물이 휘어져 보일 수도 있으며 검은 물체가 내가 보는 곳을 따라서 둥둥 눈앞에서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러한 경우를 노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과적 검사를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네, 네. 증상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당뇨병을 앓고 계신 환자들 가운데서 요즘 들어 눈이 침침하고 흐리고 또 눈앞에 검은 물체가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요, 꼭 네.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병원에 가면 도대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네, 몇 가지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광각 안저 촬영으로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서 눈속 사진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대부분의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간섭 당층 촬영을 통해서는 당뇨 황반부종의 유무 및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황반부종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방문 시마다 촬영하는 필수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혈관 주사로 특수 조영제를 맞고 촬영하는 형광 안저 촬영을 통해서 신생 혈관의 유무와 망막의 허혈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당뇨 망막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럼 좀 하루빨리 치료를 시작을 해야 할 텐데 네. 어떤 치료들이 있을까요? 네, 치료는 내과적 치료와 안과적 치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과적 치료는 당연히 철저한 혈당 조절이 중요하겠고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담배 꼭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같이 관리해 주셔야 하며 금주 또한 중요합니다. 안과적 치료로는 레이저 치료, 눈속 주사, 수술 등이 있습니다. 그럼 안과적 치료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치료 중 범망막 광응고술은 증식성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망막은 중심 부위만 유지되면은 보고 지내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중심 부위를 제외한 허혈 상태의 망막을 레이저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허혈 상태의 망막은 신생혈관을 생성시키는 이상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러한 망막을 파괴함으로써 신생혈관의 생성을 억제하고 퇴행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범망막 광응고술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망막 광응고술의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의 정도는 경미한 불편감부터 눈이 빠질 듯이 심한 통증까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 때문에 보통 한 번에 다 하지는 않고 2에서 4회 정도로 나누어서 시행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그 이상 나누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시적인 시력 저하가 있을 수 있으며 주변 시야 및 밤 시야를 담당하는 주변 망막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고 어두운 곳에서 보기 힘들며 밤에 운전하기 힘든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망막 광응고술의 치료 효과는 영구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치료가 일단락되면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치료만으로도 75% 이상에서 실명을 막고 당뇨망막병증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드셔도 꼭 끝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또 다른 레이저 치료로는 국소광응고술이 있습니다. 이는 당뇨 황반부종의 치료로 누출되는 이상혈관만을 선택적으로 광응고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범망막 광응고술 기계와 대부분
같은 기회를 이용하나 통증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치료로는 눈속 주사가 있습니다. 이 눈속 주사는 당뇨 황반부종의 가장 중요한 치료로서 눈에 직접 주사를 하여서 눈 속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눈에 직접 주사한다고 하면은 겁을 내시는데 안약으로 마취를 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많은 통증은 없다고들 하십니다. 이러한 눈속 주사는 간단하면서도 안전하며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에 아주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속 주사도 합병증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는 결막하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막하 출혈은 주사한 부위 근처의 혈관이 일시적으로 터져서 눈 속이 아닌 눈 바깥에 피가 맺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결막하 출혈은 1, 2주 내로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며 그 어떠한 후유증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안압 상승, 안구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저절로 호전되며 호전되지 않는 경우 간단하게 안약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안내염이 있습니다. 안내염은 균에 눈이 감염되는 것으로 감염되게 되면 통증, 결막 충혈, 시력 저하 등이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내염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환이지만 실제로는 10,000번 주사하면 1명 정도 생길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드뭅니다. 그 외에도 백내장, 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망막 열공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눈속 주사는 주사 약제에 따라서 항체 및 스테로이드 눈속 주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체 눈속 주사는 당뇨 황반 부종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인자인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를 억제함으로써 당뇨 황반 부종을 치료합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지만 약효가 약 1에서 2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아 잦은 주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첫 치료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로이드 눈속 주사는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와 염증을 동시에 억제함으로써 당뇨 황반 부종을 치료합니다. 상태에 따라서는 항체 주사보다 더 효과적이나 안압 상승, 백내장 등의 부작용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스테로이드의 약효는 보통 항체 주사보다 더 오래 유지되며 오조덱스 이식제의 경우 막대기로 된 약을 눈 안에 이식하여서 그 막대기가 서서히 분해되어 약효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됩니다. 보통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항체 주사가 효과가 없는 경우 시행을 하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첫 번째 치료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직접 이 주사를 이용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게 저는 굉장히 아플 줄 알았는데 대부분 통증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환자라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혹시나 이 또 매달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특별히 또 맞아야 되는 주기가 있나요? 네, 항체 주사의 경우에는 약효가 약 1에서 2개월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매달 주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황반 부종으로 처음 진단받고 치료하는 경우에 항체 주사를 한 달 간격으로 3에서 5회 정도 연속 주사하는 것이 시력 예후가 더 좋다는 것이 밝혀져서 1회 주사만으로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2에서 4회 정도 추가적으로 더 주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사는 환자분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이 아니라 검사상에서 객관적으로 호전되어서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보통 주사 첫 해에는 7에서 10회 정도 시행하게 되고 관리를 잘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다음 해부터 주사 횟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꾸준한 치료가 무엇보다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장님, 이 주사 치료는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건가요? 한번 이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은 뭐 평생 맞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뇨병에 의한 당뇨 황반 부종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받고 혈당을 잘 조절하시는 분들 중에 수년 동안 또는 그 이상 재발 없이 주사 없이 지내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철저하게 하고 초기 치료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혈당 조절을 잘 하고 있는데도 이 당뇨 황반 부종이 잘 낫지 않고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요. 이건 왜 이런 건가요? 네, 그거는 초기 악화 현상 때문입니다. 처음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으쌰으쌰 힘내서 열심히 잘 관리해서 혈당을 정상으로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18개월 정도는 오히려 당뇨망막병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18개월 이상 혈당을 잘 관리하시면 이러한 초기 악화 현상은 없어지게 되며 그 이후로는 명백한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런 주사 치료나 레이저 치료로는 좀 힘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증상이 네. 잘 낫지도 않을 텐데 그렇다면 수술이 불가피한 케이스는 없나요? 어떤 경우에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네, 수술은 대부분 악화된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유래체 출혈로 급격한 시력 저하가 발생한다든지 견인망막 박리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시력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당뇨망막병증이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수술 후에도 시력 예후가 매우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받을 정도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철저한 혈당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망막병증의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없다고 안과 안 가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정기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연, 금주, 고혈압, 고지혈증 조절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으신 것처럼 당뇨 망막병증도 모든 병이 그렇듯이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생활 자세가 참 중요할 듯합니다.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당뇨망막병증은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 및 치료 시에는 정상적인 시력을 유지할 만큼 시력 예후가 좋습니다. 하지만 악화 후에는 치료 비용 및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소모되나 그에 비해서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철저한 혈당 관리와 정기 검진으로 여러분들의 시력을 지킬 수 있으니 이 점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의 눈 건강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당뇨 망막병증은 주요 실명 질환으로 예방과 조기 진단만이 시력 손상과 실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겠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안과를 찾아서 안저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안과 전문의 문종원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